교육부에서 청소년들은 좀 권장하지 않는 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싶었어요. 공부 잘하는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이기고 예쁜 여자는 팔자 좋은 여자를 못 이긴다. 영애는 말해요. 고기만 안 먹으면 그 얼굴들이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채식을 하세요. 육식은 나빠요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감상 한마디를 얘기하자면 결혼을 잘하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이나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 책을 리뷰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만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이 책을 들고 갔어요. 근데 너무 흥미롭게 잘 읽어서 하루 만에 다 읽고 그날 밤에 혼자 호텔에서 어떠한 리뷰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구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흥미롭게 잘 쓰여진 책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좀 난해한 요소가 있는 책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교육부에서 청소년들은 좀 권장하지 않는 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 책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조금 더 부각되어서 좀 곡해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름대로 해석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이 책이 폭력으로 인해서 두 여성의 삶이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폭력이 팔자로 대물림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공부 잘하는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이기고 예쁜 여자는 팔자 좋은 여자를 못 이긴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되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 팔자가 뭔데 공부를 잘하고 예쁜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지?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 팔자는 크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로 좌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성의 케이스의 경우 아버지가 폭력적이었거나 혹은 그 아버지로부터 좋지 않은 남성상을 학습했을 경우에 그것들이 이후의 연애랑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후의 삶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이 그 여성의 팔자를 꼬이게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크게 두 여성이 나옵니다. 채식주의자가 된 영애와 그 영애의 큰언니, 첫째 언니인 이내가 나오죠. 사실 저는 이 두 캐릭터 모두 굉장히 불우한 인생이지만 정말 이내가 특히 피해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영애랑 이내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폭력적인 아버지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고 본인이 이제 화가 날 때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였죠. 두 번째, 이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정말 사랑해서 혹은 정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제1장은 영애의 남편의 대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로 보이는 그녀와 결혼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이게 어떻게 남편이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정말 이 영애의 남편이 영애가 입원을 하고 아프게 됐을 때 떠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강한 이끌림이나 이 여자를 평생 책임져야겠다는 책임감이 크지 않아요.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가 5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영애라는 여성이 평범해 보이고 적당히 무난할 것 같으니까 편리한 선택을 내렸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이내의 남편 역시도 이내의 모습들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거나 정말 이내를 평생 책임지고 케어할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 이내가 가진 강한 생활력 그리고 좋은 현모양처가 여성상이잖아요. 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결혼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주인공 영애만큼이나 중요한 캐릭터가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내의 남편이 화자로 나오는 2장 몽고 반점에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날 이후 이내가 그에게 바란 것은 그를 쉬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내는 결혼할 때부터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촬영을 하는 작가인 자신의 남편을 좀 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무언가를 이 사람에게 받아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이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아야겠다는 생각보다도 좀 그를 쉬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은 결혼 후에도 바빴고 근데 사실 그 바쁨이 밥벌이로 연결되는 바쁨은 아니죠. 이내가 화장품 가게를 하면서 사실상 생계를 책임져서 평수를 넓혀갈 만큼의 돈을 벌면서도 아이도 거의 육아를 전담합니다. 그리고 이내의 남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내는 언제나 좋은 여자였다.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좋기만 한 것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여자였다. 그러니까 이내라는 캐릭터가 남편이 돈도 별로 못 벌어오면서 육아도 거의 자신에게 떠넘기는 그런 상황에서 여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를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한숨을 쉬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굉장히 수용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여성상 같은 캐릭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내와 영애 모두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이 둘 모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뭔가 현명하고 지혜로움을 학습했다기보다 인내하고 참고 또 착한 여자 콤플렉스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정말 제대로 된 배우자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도 자신이 남편을 부양하는 이내의 케이스거나
혹은 남편을 위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 0에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받죠. 그리고 2장에서의 이내의 남편은 처제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또 그 영상을 녹화함으로써 자신의 아내에게 쓰실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결국에 이내도 이혼을 택하게 돼요. 3장에서는 이제 비로소 이내가 화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내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영애를 돌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전 3장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영애의 부모님이 결국에 영애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쇠하시기도 했고 자신의 딸이 이혼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기 힘드셨는지 딸을 부양하거나 돌보지 않고 인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영애가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부모에게도 버려졌기 때문에 언니인 이내가 그 영애를 수습합니다. 즉 이 책에서 남편들은 사실상 굉장히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나와요. 남편들이 끝까지 아내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 갈등을 초래하거나 혹은 아내를 버리는 식으로 무력하고 무책임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영애를 책임지는 건 이내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앞서 제가 폭력적인 가정이 팔자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책의 2장에서 이내의 남편과 영애가 이제 성관계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성관계가 끝났을 때 둘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영애는 말해요. 고기만 안 먹으면 그 얼굴들이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영애는 1장에서 고기를 안 먹기로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꿈 때문이고요. 그 꿈은 낯익은 얼굴 그리고 피투성인 얼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만 안 먹으면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고기를 안 먹은 후에도 계속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2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올라온 얼굴이라는 거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싶었어요. 제가 어렴풋이 예상한 이 책의 어떠한 주제는 육식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채식을 하자 약간 이렇게 권장하지 않을까라고 느꼈는데 아니 대체 육식을 안 한 이후에도 계속 뱃속에 얼굴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싶었는데 3장을 쭉 읽다 보니까 영애와 이내가 살아온 삶에서 누적된 폭력성, 그들이 보고 자란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당장 고기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는 내재된 폭력성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웠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작가가 채식주의자와 이제 육식을 가져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만 여행 3일차 때 대만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에 갔습니다. 아쿠아리움에 벨루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벨루가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사실 비건 까지는 아니고 육식을 하는 사람인데도 참 그 벨루가가 똑똑한 친구잖아요. 공놀이를 할 만큼 똑똑한 지능을 가진 아이인데 자신의 몸집 대비 좁은 수족관에 하루 종일 갇혀있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하겠다. 이게 폭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3장 나무 불꽃에서 영애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신은 동물이 아니고 나무가 될 거다. 식물이 될 거다. 그래서 말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요. 저 역시도 참 난해하게 느껴졌던 요소인데 역설적이게도 그 벨루가를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까지는 경쟁이 있고요. 피가 있고요. 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이렇게 있는 꽃과 식물의 세계로 가면 거기서부터는 폭력이 없습니다. 식물이 정말 일부 기생식물을 제외하고 나서 혀를 잡아먹거나 혀를 피게 흘리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애가 그런 폭력에 대한 고발하는 마음, 정말 폭력을 꺼리고 미워하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나는 동물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말도 생각도 사라질 거야. 나는 식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즉 이 책은 단순히 여러분 채식을 하세요. 육식은 나빠요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 육식과 가부장제와 폭력적인 가정과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이란 토대로 여성의 삶이 망가지고 불행하게 흘러가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참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육식을 하지 않게 된 영애가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정신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벨루가처럼 또 한 번의 폭력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으로 경험한 폭력에 저항을 하고 싶어 하는지 폭력이 없는 식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보여주는 조금 19금적인 요소나 적나라한 그런 묘사들보다도 이 책의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 폭력에 대한 저항과 또 이제 어긋난 여성들의 삶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의 개인적인 감상 한마디를 얘기하자면 결혼을 잘하자였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또 나 역시도 정말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책임지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폭력의 고리를 끊고 아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채식주의로 시작했지만 저에게는 결혼과 사랑의 중요성을 알려준 책이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저의 작품 생활을 바탕으로 책에 대한 리뷰, 또 인사이트 가득한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영상에 대한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